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멜트, 즉 와이드 데이터하고 내로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가져온 데이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지역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시간대별로 나타내 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형태를 또 넓게 혹은 좁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에서 역시 파일 위젯을 가져와서 파일 위젯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국전력공사 지역별 전기차 현황 정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메뉴에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수정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주기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GitHub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GitHub에서는 저희 GitHub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4.2 들어가 보시면 22년 4월 29일 버전을 저는 지금 실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버전은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주기성 과거 데이터 항목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CSV 파일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파일 위젯에서 이렇게 폴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쭉 나오고요. 전부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일만 지금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롯.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변화하는 것이 보여요. 뭔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룹 바이 지금 서울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인천, 충북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렌지에서 그룹 바이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X축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할 때 이 그룹이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닫으시고 파일 위젯에서 에디트 도메인 위젯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디트 도메인 위젯은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 있는 기준일이 지금 타임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안에 값들은 그대로 남고요. 이것이 그냥 카테고리컬 형태로 인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안 누르시면 여기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적용이 됐습니다. 요 다음에 바플롯 위젯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바플롯 위젯에서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룹 바이는 기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기준일로 가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가 나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까지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노테이션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어노테이션을 기준일로 하고 그룹 바이를 논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기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여기 역순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2019년부터 19년 1월, 2월, 3월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굉장한 차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2022년 기준으로는 3월 기준으로는 지금 충북에서만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대수가 지금 9,000대가 넘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바플롯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에디트 도메인 위젯과 함께 하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테이블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인천. 3월 1일에 서울, 3월 1일에 인천, 3월 1일에 경기. 3월 1일에 대한 정보가 한 줄에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밥플롯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 충북, 서울 이렇게 다른 도시의 데이터들을 함께 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다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본 다음에 이거 같이 보고 싶다. 그럼 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문서에다 집어넣어 놓고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데다 붙여 넣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 한눈에 요 그래프를 좀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형태를 좀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여러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은 한 줄로 지금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준일이 3월 1일에 서울에 43,206이 아니고 3월 1일에 여기가 서울인 거죠. 옆에가 서울이고 43,206. 3월 1일에 인천에 14,144는 요거는 같은 줄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 로우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칼럼의 이름은 우리가 간단하게 전기자동차의 대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좀 그렇게 옆으로 넓게 말고 길게 아래 위로 길게 좀 할 수는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넓은 것이 이제 와이드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 위로 긴 것, 옆으로 좁은 것이 네로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위젯을요, 우리는 여기서 멜트라고 하는 위젯이 있어요. 네, 멜트라고 하는 위젯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멜트라고 하는 위젯인데, 죄송해요. 여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에디트 도메인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멜트라는 위젯을 여기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 멜트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아이덴티파이어 그 행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죄송해요. 이제 행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변수가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 1로 지정을 줍니다. 사실 카테고리컬이 요거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이게 선택이 될 텐데요. 요걸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칼럼의 이름과 값을 뭐로 할 것인가. 우리는 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도시, 그 다음에 밸류는 전기자동차 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얘를 데이터 테이블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지금 두 개죠. 두 번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1이 가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여기서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쪽에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3월 1일이죠. 3월 1일인데 3월 1일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런 하나하나의 도시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변수로 서로 다른 칼럼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칼럼을 하나 묶어버렸어요. 전기자동차 수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로 묶으면서 이제 서울 이제 3월 1일에 전기자동차 수가 사실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옆에 도시에다가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고 여기에 도시의 값을 서울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일에 도시 서울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수가 얼마다. 3월 1일에 인천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여기서 보시면 3월 1일이 여러 개가 돼요. 이렇게 3월 1일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18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3월 1일에 대한 데이터가 한 줄밖에 없었는데 이게 18줄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래프로 표시하기에는 사실 그리고 좀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이런 네로우 형태가 더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밥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21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1일 점차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단점이 있죠. 여기서 밸류는 전기 자동차 수,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그룹 바이는 기준일,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설정하시기 나름일 수 있는데요. 도시별로 볼 수도 있어요. 도시별로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 있어서 서울은 어떻게 증가하고 지금 역순입니다. 역순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인천은 이런 식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합계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전기 자동차 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모든 도시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 수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아까 기준일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조금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계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합계가 지금 굉장히 크죠. 높이 가 있어서 이걸 합계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별로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너무 크게 올라온 요 합계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지우려면 우리는 그래서 select rows라고 하는 select column 위젯을 쓰면 되는데요. 원래 데이터 테이블 원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었잖아요. 서울, 인천 등등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만 따로 뽑아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합계를 지울 수 있고 그 합계 말고도 좀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몇몇 도시만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뭘 쓰면 될까요? select columns라는 위젯을 쓰면 됩니다. select columns 위젯을 써서 원래 12개의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원하는 그런 칼럼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이 뭐 전북, 경북 뭐 다른 거 선택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보냈을 때는 대전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대전을 다시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충남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충남을 다시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 칼럼을 하고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요.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방금 선택했던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테이블 다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트 칼럼에서 에디트 도메인 위젯을 다시 연결해 주면요.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바플롯이 나옵니다. 자, 아까 굉장히 높게 나오던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도시들이 개수가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좀 편해진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룹 어노테이션의 기준으로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는 제거를 했습니다. 여전히 뭐 너무 많죠. 가로축이 이렇게 해도. 그래서 보기가 조금은 아직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지금 기간이 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선택해보자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파일 위젯에서 기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플롯 위에 지금 이렇게 뭔가 I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에러가 지금 난 거, 일종 워닝이거든요. 경고. 데이터 has too many instances. 자,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표시를 못하고 200개만 지금 표시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표시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이거만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간만 선택해 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우리가 뒤쪽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쪽에서 선택하려고 하니까 기준일이 지금 카테고리컬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다 카테고리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선택하기에 사실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뭔가 적절한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처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rows를 처음에 데이터를 받자마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여기 카테고리컬 형태가 아니고 얘가 지금 타임 형태죠. 시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select rows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행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is between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1년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을 넣고 싶다. add 컨디션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넣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저는 이거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 파일에서 select columns 위젯으로 바로 갔는데 이걸 지우고 select rows에서 select columns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약간 위쪽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타났죠. 맨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select rows 우리가 원하는 2021년 데이터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몇몇 도시만 또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edit 도메인을 해가지고 카테고리컬 형태를 바꾼 다음에 melt 요거를 이렇게 네로우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플롯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래프가 깔끔해졌어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제주, 대전 이렇게 6개의 도시에 대해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보면 좀 비교가 조금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전기 자동차 대수가 가장 최근에 여기에 사실 좁아가지고 이게 지금 옆에 어노테이션이 지금 다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자, 여기서 어쨌든 2021년 12월이거든요. 여기 다 12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이 지금 4만 대가 조금 넘고요. 4,564대. 경기도도 뭐 거의 4만 대에 육박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2021년 8월 정도에는 이게 경기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았죠. 그래도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서울이 따라잡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경기 다음에는 지금 제주도가 요 의외죠. 제주도가 높은 그 다음으로 높은 전기자동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렌터카 때문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렌터카 대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25,000대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은 전기자동차 대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부산이에요. 제 2위 도시라고 하는 이제 부산이 제주도 다음으로 이렇게 전기자동차 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대전, 그 다음이 광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모든 도시를 선택한 게 아니죠. 모든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선택한 도시에 한해서 지금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보는 거하고 지금 뭔가 화면이 다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되시면 아마도 왼쪽 편에 여기 value, group by, annotation, color 요 설정이 조금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함으로써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형태가 네로우 형태와 이제 와이드 형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네로우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위젯을 쓰면 네로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와이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와이드가 좋고 어떤 경우에 네로우가 편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서는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3개의 위젯은 사실 지금 와이드 형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한 거예요. 와이드 형태 처리를 한 거고, 멜트 다음에 바플롯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제 네로 형태를 통해서 좀 더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와이드가 편할 수도 있고요, 네로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실습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